실제로 퓨전도 큐빅 리드아웃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dispersive 큐빅 리드아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측정을 우리가 길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측정을 길게 하면은 이 T1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측정의 그 피델리티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측정하는 이 펄스의 세기도 사실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스퍼스 리즘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파워를 세게 가해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측정을 할 때 큐빅 상태가 바뀌게 되는, 측정 펄스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큐빅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되거나 아니면 또 그 바깥으로 higher excited level로 가는 그런 효과들이 보호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without duration을 늘리는 거랑 파워를 늘리는 거 둘 다 여기 without signal의 signal to noise ratio를 증가시키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둘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런 방법으로는 큐빅 without signal의 signal to noise ratio를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갖고 있는 큐빅의 without signal은 거의 단일 광자 수준의 약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갖고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좋은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자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단 이 증폭기라는 게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어떤 컴포넌트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유형에서 먼저 다루는데요.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파워를 증가시키는 그런 컴포넌트를 말하고,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디스크립션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인풋에 해당하는 신호가 있을 테고요,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G라는 값은 우리가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특히 일반적으로는 파워 게인을 많이 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시그널이 파워 게인이 G라고 하면은 이 볼티지 시그널이 들어가면은 파워 게인은 G일 때 이 볼티지 게인은 스퀘어 루트 오브 G가 되겠죠. 그래서 VT가 들어가면 루트 G VT가 나와야 되는 게 이 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게 만들고 싶고 1보다 커야지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시그널과 노이즈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널에 해당하는 파워를 Sin 그리고 노이즈에 해당하는 파워를 Nin이라고 했을 때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 시그널 파워, 노이즈 파워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그널 파워는 인풋 시그널 파워에다가 게인을 곱해준 값이 될 테고요. 노이즈 파워도 이 앰플리파이어에 의해서 증폭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앰플리파이어는 그냥 게인만 가해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 노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앰플리파이어 자체에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 얘를 이 노이즈의 파워를 N add라고 봅시다. added noise라고 해서 그래서 추가된 노이즈 파워가 항상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파워는 항상 이렇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풋에서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랑 아웃풋에서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비교하면 항상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이렇게 증폭이 있고에 감소하게 됩니다. 나눠주는 값이 될 텐데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파라미터는 결국에 우리가 이 바깥에 이 아웃풋에서의 노이즈를 인풋에 이렇게 레퍼런스를 시켜서 생각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값을. 그래서 얘는 아웃풋 노이즈 refer to the input.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앰플리파이어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이 노이즈 파워를 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호흡하는 넘버는 얘를 이 템퍼처의 유닛으로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존슨 나이크레스 노이즈가 그 템퍼처에 대해서 리니어한데 그런 유닛을 비슷하게 사용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앰플리파이어라는 넘버를 어떻게 들으면 얘를 요소한 상수 그리고 어떤 템퍼처 그리고 델타 F라는 밴드위드에 대해서 이렇게 곱을 해준 것을 노이즈 파워라고 보게 되고요. 이때 이 TN이라고 하죠. 얘를 노이즈 템퍼처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식 룸 템퍼처에서 많이 사용하는 앰플리파이어는 노이즈 피겨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요. 그럼 저온에서 사용하는 좋은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 템퍼처라는 값을 그 성능의 지표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이즈 템퍼처가 낮으면 낮을수록 노이즈를 조금만 더 하니까는 좋은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클래시컬 앰플리피케이션에서 또 중요한 개념인데 이 앰플리파이어를 여러 개를 이렇게 줄지어다 달면은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관점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앰플리파이어가 게인 G1을 갖고 그리고 추가되는 노이즈가 N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얘는 세컨드 앰플리파이어라고 했는데 얘도 N2라는 밴디드 노이즈를 듣는 앰플리파이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앰플리피케이션 체인의 인풋에 있는 시그널 파워랑 노이즈 파워를 S인, N인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면요. 아웃풋 시그널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G2, G1, Sin으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N 아웃이 어떻게 주어지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먼저 노이즈가 더해진 다음에 앰플리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G1, N1, N 플러스 N 애드가 되고 거기다가 N2를 더해서 G2로
통해서 fully 결정이 된다.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앰플리파이어를 이 added noise가 낮은 앰플리파이어로 구현을 해주면은 뒤에 뭐 좀 나쁜 앰플리파이어를 추가를 하더라도 크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원하는 이 증폭을 하고 싶은 시그널은 적어도 맨 처음에는 좋은 앰플리파이어로 증폭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하는 고전적인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파이어 중에 최고로 좋은 게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 게 하이 일렉트론 모빌리티 트랜지스터 햄프라고 합니다. 하이 일렉트론 모빌리티 트랜지스터 앰플리파이어거든요. 햄프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데부터 얘는 좋은 애들은 한 노이즈 템퍼리처가 2켈빈 정도. 보통 이 프라이어스 테스트에 4켈빈 스테이지의 마운트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노이즈 템퍼리처가 한 2켈빈 정도 나오는 애들이 베스트 클래시컬 앰플리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우리가 퀀텀 메카니컬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질문은 없죠? 네. 그 added noise가 항상 시그널에 있는 연속으로 네, 그거는 제작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에 우리가 신호를 할 때 크기를 증폭시킬 때는 거의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additive noise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믹싱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그널 1이 있고 시그널 2가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형태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오는 애의 노이즈는 여기 있는 노이즈랑 여기 있는 노이즈가 곱해져서 나오는 멀티플리케이티브 노이즈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앰플리파이어에서 보여지는 노이즈는 애디티브다. 그리고 믹서 등에서 활용되는 노이즈는 멀티플리케이티브한 노이즈를 가져요. 페이스 노이즈가 대표적인 거죠. 시그널을 하려면 먼저 노이즈가 우리가 퀀텀 메카니컬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시그널들이 있을 때 얘는 어떤 보소닉 모드랑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모드 같은 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레소네이터의 엑스페이션이 우리가 without 시그널인데 이것도 앰플리파이를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측정을 할 때 포지션 진짜 할머니 왔을 때 포지션도 결국에 이 보소닉 모드랑 밸런스가 A 플러스 A 될 거로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 파워가 아니라 그 시그널의 트레이스를 우리가 이 A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로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의 경우는 일단
플럭추에이션에 해당하는 이 베리어블을 결국에 앰플리튜드 스퀘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클래시컬하게 봤으면. 근데 클래시컬한 베리어블로 보려면 얘가 시메트라이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델타 A라는 어떤 클래시컬한 노이즈 베리어블이 있을 때 컴플렉스가 얘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퀀텀 메카니컬하게 하려면 이렇게 시메트라이즈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연스러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 네버의 커뮤니케이터를 여기 참고로 이거는 아시는 것 같은데 엔티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이 curly bracket은 했을 때 우리가 이 A라는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에 연관이 된 이 X 방향, Y 방향 오퍼레이터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인베이스 컴포넌트랑 아웃 베이스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I라는 Q 베리어블을 정리를 해주면 이게 이 델타 A 지금 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I의 제곱을 델타 Q의 제곱과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수가 됩니다. 네. 보통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특정 예상을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 수업을 그냥 들었더니 특정 방향 커미션이라고 네. 그런 거 그리고 저번 커미션은 나와 있어요. 네. 커미션은 그럼 뭘 재는 건지 좀 그러니까 시그널을 우리가 정확한 지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테이지를 잴 때 얘는 컴플렉스가 아니라 물리량이잖아요. 그냥 리얼 밸류는. 그리고 근데 얘를 우리가 그 전기 회로 다룰 때는 페이저 형태로 컴플렉스는 또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거의 익스텐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측정하는 거는 저거의 한쪽 방향, 예를 들면은 이 I 방향이 해당이 되겠죠. 네, 혹은 Q 방향. 네. 그래서 둘은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죠. uncertainty principle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하모닉 어스레이터에서 코헤런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어스레이팅 시그널은 저거로 보통 표현하는 게 일반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페이스 프리저빙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우스 케이스 티오리라는 퀀텀 앰플리피케이션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이 상당히 그 예전에 보고가 되었고요. PRD 이 부분은 심심하면 읽어보면 좋습니다. 꽤 읽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인풋 모드를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웃풋 모드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그널이 그 리니어하게 그리고 페이즈를 보존하면서 앰플리파이어가 되려면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죠. 여기서 G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게이트고 스퀘어루트 G는 앰플리튜드 게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이 보조닉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랑 B는 보조닉 모드이기 때문에 각각도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퀀텀 메카닉과하게 이 앰플리피케이션을 기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저 앰플리피케이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A 오퍼레이터랑 B 오퍼레이터의 관계를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랑 이 대거가 이렇게 있을 때 커뮤니케이터를 하면은 우리가 G 타임스 A 대거가 되기 때문에 G가 되고 앰플리파이어는 게인이 항상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앰플리파이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양자역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적어도
커뮤니케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F랑 F는 1-G가 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초이스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이 결과를 초래하는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펀더멘털한 그 리밋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웃풋 노이즈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메트라이즈 노이즈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정했었냐면 이렇게 델타 B라는 오퍼레이터의 그 엔티 커뮤니케이터로 정의가 되고요. 민으로부터의 플럭추에이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고, 따라서 인트 G 델타 A에다가 플러스 F를 해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G 곱하기 2분의 1 델타 A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분의 1 F랑 이거의 그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하면은 G 곱하기 델타 A의 제곱했다가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F랑 F 제곱의 이 커뮤니케이터의 익스펙테이션들을 절대값이랑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인풋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refer to the input noise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에 의해서만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펀더멘털한 이 앰플리피케이션의 리밋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하버 퀀텀만큼의 노이즈는 적어도 둬야 된다. 이게 이 House Case Theory of Linear Amplification이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퀀텀 리밋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서 어떤 정도의 노이즈 템퍼레처에 대응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2분의 1이 2분의 1 쿼터이기 때문에 노이즈 파워로 하면은 HF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델타 F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AB 제로 포인트 플럭추에이션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있는 게 여기에 대응되는 노이즈 템퍼레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초전도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미다우 주파수가 대략 한 6GHz 정도 되는데요. 6GHz 되면은 이 노이즈 템퍼레처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0.144 켈빈, 한 150mK 정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베스트 클래스 앰플리파이어 펜트가 한 2켈빈 정도 된다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앰플리파이어가 정말로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만 제한된 앰플리파이어, 퀀텀 리미티드 앰플리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노이즈 레벨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얘는 더 하이젠 노이즈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보조닉 모드가 있으면 백흠 상태에 있어도 얘가 백흠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그널은 노이즈를 펀더멘털하게 갖는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정말 펀더멘털하게 앰플리파이드 된 시그널이 가질 수 있는 미니멈 노이즈 값은 얘 모드에 해당하는 노이즈가 있겠죠. 얘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걸 더하면은 모든 앰플리파이드 노이즈의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노이즈 파워 refer to the input은 결국에 이 HF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케일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노이즈 템퍼레처는 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라고 하거나 에디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0.3켈빈 정도 되는 거죠. 6GHz에서. 그래서 우리가 퀀텀 리미티드 앰플리피케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통해서 또 이 노이즈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거랑 얼마나 가까운지가 우리가 펀더멘털 리밋에 의해서 가능한 SNR에 얼마나 가까이 도달을 했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뭐 퀀텀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큐빅 리드아웃
캐릭터라이즈가 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노이즈 템퍼처랑 네. 큐비닛의 작동한 온도랑 대응이 일단은 네, 있고요. 이거는 피지컬 리얼라이제이션에 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있었는데 이거 한번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국에 저 F라는 저 노이즈 오퍼레이터에서는 그게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어떤 추가적인 D라는 이 보소닉 모드가 섞이는데 얘가 이런 관계를 각도로 더해주면은 저 식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퀀텀 리미티드 앰플리피케이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 플럭추에이션이 0포인트 플럭추에이션일 때 저기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셔널 모드에 해당하는 애는 백흉 상태에 있어야 돼요. 백흉 상태에 더 가까울수록 추가되는 노이즈가 2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저이 펀더멘털 리밋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앰플리파이어에 추가되는 이 모드가 거의 퀀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어야 되려면 주변의 온도가 그만큼 낮아져야겠죠. 그거는 좀 더 오늘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조금 설명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시컬 앰플리파이어의 경우는 사실 제가 이 햄트라는 앰플리파이어가 한 4켈빈 정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이즈 템퍼처는 한 2켈빈 정도가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 서버 이퀄리브리엄에 있는 건 아닙니다. non equilibrium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낮은 이 temperature amount는 온도보다 더 낮은 그 noise temperature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항상 그 effective한 noise temperature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영향은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0.3켈빈이라는 것은 진짜 펀더멘털한 링이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잘 표현하려면은 그래서 앰플리파이어가 패러메트릭 앰플리파이어가 거의 진짜 밀리켈빈 스테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템퍼처 어떤 템퍼처에 있어야 되냐면 주변 온도의 템퍼처가 이 HF보다 훨씬 낮은 스테이트에 있어야지 되겠다.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앰플리파이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non-degenerate parametric amplifier라고 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 펌프가 들어가잖아요. 펌프라는 포톤이 한 개가 들어가서 시그널 프리퀀시의 포톤이 나오고 아이돌 프리퀀시의 포톤으로 그 한 개의 포톤이 에너지가 나면서 두 개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해야 되는 컨디션이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텀을 결과적으로 트리웨이브 믹싱 텀이라고 합니다. 트리웨이브 믹싱은 진짜 말 그대로 세 개의 디프렌트 모드가 믹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들이 non-linear한 엘레멘트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잘 만들면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3-way 믹싱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사실 그 4-way 믹싱의 조셉슨의
generate라고 하면 frequency가 같다는 뜻이니까 시그널이랑 아이돌의 frequency가 같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엄밀히 말하면은 딱 맞는 정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정의고요. 그러니까 input 노드랑 output 노드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Generate amplification, parametric amplification은 우리가 여기서 보인 거는 phase preserving amplifier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에 인풋 모드가 있을 때 그냥 스페리컬 게인만 하면은 얘 페이스에 상관없이 아웃풋도 같은 페이스를 가지면서 앰플리튜드만 페이스가 앰플리튜드만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페이스는 앰플리파이가 되면서 다른 쪽 그 페이스에 해당하는 퍼듈레이션은 이렇게 앰플리파이가 아니라 디앰플리파이가 되는 종류의